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올 겨울에는 정말 눈이 안 왔는데요, 오늘은 거의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도 상당히 낮고요, 현재 여기 온도가 마이너스 3도씨입니다 예전에 제 모델 S 스탠다드 플러스의 연비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초겨울 날씨였기 때문에 이런 혹한의 날씨에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은 64%입니다. 64%인데 이거는 이제 소수점 아래쪽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디스플레이를 거리 단위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네, 242km 정도 배터리가 남아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립을, 네, 혹한기라는 트립을 만들었고요. 지금 목적지까지는 141km가 남아있다고 나오는데요, 와이퍼 자동, 연비가 130 정도 나와야 표준 연비라고 예전 리뷰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출발할 당시에는 물론 연비가 좀 높게 나오는 게 맞긴 한데 벌써 267이 나왔네요.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추운 온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 눈이라든가 얼음 같은 게 있으면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가 또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히터를 쓰기도 하고 또 열선을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겨울철은 연비가 최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눈 때문인지 좌측 도어 필러 카메라 가려짐 혹은 작동 불량, 이제 또 장애물이 없어졌나 보네요. 사라졌습니다. 실내 온도는 보시다시피 23도로 맞춰놨고요, 운전석 시트 열선만 1단으로 틀어놨습니다. 오, 앞차가 방금 미끄러졌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이 잘 안되면 저럴 수 있는데요, 전에 제 모델 S로도 이런 빙판길에서 얼마나 테슬라의 트랙션 컨트롤이 뛰어난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모델 3로, 그것도 후륜인 스탠다드 플러스 차량으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왔네요. 여기서 풀악셀을 밟아보겠습니다. 네,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지금. 근데 차가 확 튀어나가진 않고 최대한 도로와의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네, 풀악셀을 밟았지만 거의 미끄러짐이 없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출발을 했고요. 예전 제 모델 S로도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델 3도 거의 비슷한 트랙션 컨트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차량에도 트랙션 컨트롤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에서부터 미션, 구동축, 아주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휠에 토크가 전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트랙션 컨트롤을 해도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컨트롤 하기가 힘들고요. 대신에 전기차는 거의 즉각적으로 모터의 토크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의 트랙션 컨트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눈이 한 번도 안 오더니 오늘 엄청나게 폭설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회생제동을 표준에 놓지 말고 낮음에 놓으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엑셀에서 힘을 빼자마자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같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면서 차가 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동이 강하게 걸리고, 그러므로 해서 차가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내연기관 차량도 마찬가지, 모든 차량이 마찬가지지만 일단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제동을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아주 먼 데서부터 천천히 속도를 줄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을 낮음에 두지 않더라도 굳이 전기차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표준에 놔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엑셀의 컨트롤을 기존의 눈길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와는 달리 아주 세심하게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엑셀에서 힘을 갑자기 빼버리면 제동이 강하게 걸리고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고속도로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다수의 카메라 가려짐 혹은 작동 불량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토파일럿을 켤 수는 있네요. 그런데 켜봤습니다. 오토파일럿은 가능한데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사용 불가라고 나옵니다. 다수의 카메라 가려짐 혹은 작동 불량. 아마 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켜지지가 않고 그냥 오토파일럿만 현재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95로 현재 맞춰져 있고요. 대부분의 차량들도 속도를 90 이상으로는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켜지네요. 카메라 상태가 좀 좋아졌나 봅니다. 연비도 차츰 좋아지고 있고요. 233까지 현재 떨어졌습니다. 약간 상태가 좋아져서요. 속도를 100으로 올렸습니다. 105로 올렸습니다. 속도를 105로 올리면 연비가 살짝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이 제동을 해줬습니다. 사고가 났네요. 차가 전복됐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를 100으로 낮추니까 또 연비가 살짝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기자동차의 연비는 90%는 속도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히터, 에어컨, 여러가지 타이어 그런 여러가지 나머지 조건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고요. 속도만 천천히 간다면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급가속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연비가 엄청나게 빨리 나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이 완전히 그쳤고요. 해도 떴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속도도 110으로 현재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70km 밖에 안 남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걸 퍼센트 단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19% 밖에 안 남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비는 195로 나오고 있습니다. 113.4km 주행을 했고요. 아직도 약 한 30km 정도는 더 가야 됩니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혹한기라서 연비가 확 떨어지긴 하네요. 보통 표준 연비가 130인데 195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눈덩이 같은 게 카메라를 가린다거나 또는 레이더를 가리게 되면 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뜨는데요. 지금은 이제 눈도 그쳤고 눈도 좀 녹았고 해서 센서들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깜빡이를 스스로 넣으면서 잘 빠지네요. 200m 후에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 없다고 미리 안내가 나오고 있고 이제 잠시 후면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꺼지겠습니다. 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도로 주행을 할 계획이고 약 20km 정도 더
주행을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도에 들어와서는 속도를 70에서 90 사이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확실히 속도가 줄어서인지 연비가 189까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배터리 잔량이 14%이고요. 앞으로도 약 한 10km 정도 더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6km 주행을 했네요.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터리는 10%가 남았고요. 총 137.5km 주행을 했고 전력량은 26kWh를 사용했습니다. 연비가 최종적으로 188이 나왔네요. 표준 연비가 130인데 확실히 영하의 날씨이고 눈도 많이 오고 가장 최악의 날씨인 혹한기이기 때문에 188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거리 단위로 바꿔보면 36km 정도 남았다고 나오고요. 약 한 63%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10% 남았으니까 약 53% 정도의 배터리를 써서 137.5km로 왔고, 대충 계산하면 100% 배터리를 전부 사용했을 때 이런 혹한기에는 약 한 250km 정도,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계산을 해서 출발 당시, 도착 당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자막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3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플러스 차량 둘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배터리 팩의 용량이 다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혹한기의 경우에 스탠다드 플러스 차량의 연비가 이 정도 나오고 총 주행 거리가, 그러니까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주행 거리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